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티즘 리커버리 챕터 3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챕터 1, 2에서는 생의학 관점에서 오티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의학 치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챕터 3에서는 본격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추천하는 4가지 생의학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 조절입니다. 곡물과 유제품은 완전히 금지하고 당분은 6티스푼 이하로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B12를 주사하는 것인데요. 메틸레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B12를 주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DMG나 TMG로 대체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코드 리버 오일, 대구 간유를 하루 2분의 1 티스푼에서 2 테이블스푼까지 복용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필요하다면 멜라토닌을 복용해서라도 최적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요법을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에 여러 비타민, 미네랄, 소화효소, 유산균도 추천하고는 있는데 그건 제가 아마 다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1번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식단 조절인데요. 식단 조절은 진짜 꼭 해야 하느냐 아직도 의문을 가지신다면 저자의 2 문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식단 조절 없이도 완전히 회복된 아이는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안정시켜주는 것은 아이에게 회복으로 가는 초특급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논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해석한 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번의 요법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글루타치온 때문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고 우리 뇌에서는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글루타치온을 전기로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력이 풍부하니까 한 번에 에어컨 켜고 세탁기 돌리고 드라이기 쓰고 컴퓨터를 해도 모두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전력이 부족한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집에서 밥솥을 돌리면 저 집에서 TV가 나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글루타치온은 무조건 풍부하게 차 있어야 우리 몸이 어디 한 군데 안 꺼지고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폐 아이들은 이 글루타치온이 약 80% 정도까지 고갈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남한의 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북한의 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더 자세히 이 글루타치온이 하는 역할과 고갈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의 역할은 무수히 많지만 자폐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역할을 꼽아보자면 글루타메이트를 조절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수호하고 뇌 발달 물질을 관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글루타메이트와 미토콘드리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우리 뇌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과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렸었죠. 뇌신경망이 가지치기가 되지 않아서 뇌가 셧다운되고 손상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성이나 인지 발달을 향한 문은 닫혀버리고 반복적이고 강박적이고 융통성 없는 세계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을 보수하고 전기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붕괴되고 우리 뇌에도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과다한 글루타메이트로 신경망은 몇 배로 뻗어 있는데 에너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에너지가 어느 한 곳으로 몰려서 불균형한 발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능은 모두 낮은데 어느 한 부분이 뛰어나서 6가지 언어를 한다거나 4자릿수 곱셈을 한다거나 예술적으로 뛰어나다거나 하는 일은 이 논리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루타치온은 언어, 사회성, 감각, 인지를 발달시키는 물질을 관장하는데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낮으면 당연히도 이 물질들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발달이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루타치온의 배터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2개의 톱니바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엽산 바퀴이고 하나는 메틸화 바퀴입니다. 이 두 개의 바퀴가 활발하고 빠르게 돌아가야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배터리가 채워집니다. 엽산 바퀴는 엽산과 합성 엽산을 활성 엽산으로 바꿔주는 바퀴입니다. 40에서 70% 자폐 아이들은 이 대사에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성 엽산이 활성 엽산으로 바뀌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응고되면서 이 바퀴의 회전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곡류에는 합성 엽산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곡류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 엽산 바퀴는 식탁에서 합성 엽산이 완전히 제거되고 B12가 공급되었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메틸화 바퀴도 90%의 자폐 아동에서 손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메틸화 바퀴도 B12 주사로 증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번과 같은 식단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장뇌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장 속의 곰팡이균과 클로스트리디움균이 곡물과 당분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곰팡이균은 변비, 설사, 항생제 복용, 영양 결핍 등이 있을 때 더 잘 자라고 곡물과 당분을 먹고 살면서 알코올 성분과 비슷한 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뇌 손상을 일으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곰팡이균은 B6를 고갈시키는데 B6는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를 만드는 데 조력하고 글루타메이트는 줄이고 글루타치온은 생산해주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식단 조절과 메틸화 지원으로 손상된 메틸화 바퀴를 복구시키고 글루타메이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세한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는 것은 고기, 그다음에 이제 채소들, 푸른잎 위주로요. 그리고 달걀, 과일, 견과, 씨앗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어도 되지만 최소한으로 먹는 게 좋다. 전체 식사량의 10%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녹말이랑 전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주스, 고구마, 렌틸, 콩, 메밀, 퀴노아, 땅콩,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들, 자일리톨과 스테비아 등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은 모든 곡물들, 그리고 모든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감자, 또 이제 인공적인 감미료들, 이런 것들은 모두 배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엘사는 조금 더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과일을 좀 최소한으로 주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보니까 과일도 당분이라서 좀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요. 사과로 따지자면 뭐 하루에 4분의 1조각 정도 그것도 가끔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도 너무 많이 주지는 않고 있고 계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보니까 흰자가 알러지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제 노른자만 걸러내서 가끔 주고 있습니다. 고기도 좀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주고 있는데 아직 저도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1년 정도 좀 연구하면서 개선시켜 온 것들이라서 지금 어떻게 식단을 하고 있는지는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엘사 유기산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보고 조금 이해도가 더 생긴 상태에서 그 검사지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저자가 말한 메틸화 주위로 뜨고 비타민 B도 문제가 있고 뭐 에너지 생성, 지방산 대사, 탄수화물 대사도 일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좋지 않은 상태고 또 보면은 이제 엘사는 다행히 클로스트리디움균은 괜찮은데 곰팡이균이 주위가 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독이라던가 유산균 대사, 일반 세균 대사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메틸화 조효소 지표를 보면은 B12 결핍이라고 바로 나오죠. 그리고 장내 박테리아 과잉 증식, 이건 뭐 정상 소변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박테리아가 나오는 걸로 계속 보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고탄수화물 섭취, 탄수화물 흡수 불량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탄수화물과 뭐 당을 제한해라 라는 어떤 추천이 나오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B12 결핍, 여기 엽산 결핍, 또
그래서 이제 엽산 섭취해라, 비타민 B12 섭취해라 나오고, 여기도 이제 비타민 B6 부족. 여기도 이제 비타민 B6랑 마그네슘을 먹고 있거든요. 정말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장내 박테리아 과잉 증식, 정상적인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는 박테리아들이 나오고, 뭐 이제 장내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과잉 증식되어 있어서 장 점막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장 누수 증후군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 여기 장 누수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곰팡이균 과잉 증식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 검사지를 보니까 너무 다 똑같이 맞아떨어져서 이 식단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요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